다음 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길면 자르는 역할을 하는. 저는 오늘 주최하는 그 시민과 미래의 그 연구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산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감사하고 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마을 연구소라고 충남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시민과 미래에서 연구활동하고 인문학 쪽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과 미래에서는 주민자치 TFT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주민자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좀 교육 콘텐츠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하거나 또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도울 것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대화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2, 3년 단기적인 전망 아래에서 주민자치 활동가들도 좀 연대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연구 활동들을 좀 하고자 지금 TFT가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한국 사회의 직접민주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실행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내실 있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좀 얘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안 됐습니다. 네, 박수 치지 마시고. 저는 청미래재단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철이라고 합니다. 안성 원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강의 잘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 좀 빨리 안성 원장님을 알게 됐는데, 안성 원장님이 30년 전에 이 스위스 직접민주를 연구하고 30년 동안 외쳐왔는데, 이 청중이 풀뿌리 바닥에서 이렇게 청중이 아마 풀뿌리 활동가 모임에 중 최초일 거예요. 그동안에 주로 학자들이나 이런 쪽 사이드에서 많이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를 30년 동안 해오신 건 아마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멍청도 출신이니까 이게 가려야지 옛날 같은 멍청 출신 아니에요. 그냥 다른 주제로 다 갈아탔을 텐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주신 그런 보람이 앞으로 이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같이 머리 맞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요즘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스위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왜 한국에서 학자들도 연구를 안 하고 운동가들도 관심이 없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좀 하고 원인을 좀 밝혀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지방자치체가 마을 공동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산 참여예산 이제 찔끔 주고 생색만 내니까 누가 사람들이 에이 저런 거 받으려고 고생만 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국민바람 이런 시민입법 운동도 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방 균형 발전 위한 민봉경제 기본법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가 예산에 일자리 창출 예산, 무슨 지역 균형 발전 예산 5년간 170조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도시 재생, 지역 재생 예산 150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그걸 갖다 중앙에서 퍼뜨려 버리면 재벌들이 먹고요. 그다음에 광역으로 풀면 광역 시도로 풀어버리면 광역 토 기업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밑으로 주고받기 몇십억씩 딜을 하면서 또 공천받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카르텔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1000만 운동도 하고, 이제 광화문에 모이면 검찰개혁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기본소득법이니 이런 민생경제 가지고 좀 해서 이걸 제대로 해서 예산이 읍면동당 500억, 200억씩만 배정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와서 열심히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런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네, 이사님. 전 최자영이라고 하고 그리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금방 황산 선생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오늘 원장님께서 90% 이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제도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꾸로 해서 90% 이상이 나쁜 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네슬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겼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안 됐냐 그러셨는데 금방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막 희생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대로 법은 어긴다고 하면 못하지만 이 법을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가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하고 말하자면 법은 우리나라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는데요. 스위스는 막 계속 고쳐가지고 1960년대부터 하다 그때가 지금 막 60몇 회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 고쳐지지 않은 헌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병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법을 백신대로 어겨야 민주주의는 찾아온다. 법을 어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하철도 집행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미래조직국장으로 얼마 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고 평화의소상 걸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이고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입니다. 그리고 통일뉴스 시민통신원이고요. 한국경 시민통신원입니다. 모든 진보를 이제 헌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적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헌법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겨우 그 왕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때에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일제강점기가 지난 뒤에 소위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던 그런 나라에서 헌법의 역사가 불과 70몇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70여 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주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그 다음에 87년 6.17 항쟁으로 겨우 직접 혼철폐를 물리치고 겨우 이제 대통령 직선으로 뽑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저는 크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데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정치는 정치의 기본은 권력투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포용이니 뭐니 이런 그 용어보다는 어떤 당파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헌법이 개정되고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들 과연 얼마나 발전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오늘 행사 주관 단체인 3.1 서울민의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회계감사 회장으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모임 결성하고 4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게 아직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사회 문제도 쉽게 개혁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제일 절망스러웠던 게 그런 문제점들을 알리는 홍보물 나눠주고 할 때 그 입주자들이 무관심한 표정들 그게 제일 절망스러워요. 그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성훈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가장 작은 지역 단위 마을에서의 어떤 참여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학습의 장이들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그만 규모에서의 어떤 시민 조직, 뭐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회 같은 한번 시행을 제가 그 속에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전파도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에는 강동 지역에서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지역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오늘 오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서울 포럼이라고 서울 지역의 지역 활동가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많이 참여를 못 하셨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마을사업 이후로는 활동가들이 다 마을사업을 많이 가 있어가지고 일단 좀 그렇고 저도 좀 현재 마을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북구에서 주민자치 지원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직접 주민자치 영역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강직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이름은 최형숙이라고 합니다. 노자라는 이름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민 권력 또 주민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권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권력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법뿐만 아니라 예산, 그 권력은 돈과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 결정권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그 주민자치는 아직은 이제 조금 해봐라 이 정도잖아요. 조금 해보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해보고 그 영역을 좀 넓히면 더 해볼 수 있다. 개혁의 여지를 약간씩 주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워낙 제도와 권력을 바꾸는데 운동가로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사회는 어떤 기반, 시민들의 기반이나 또 이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엄청 많이 투쟁을 통해서 바뀌어 왔는데, 이분들에게 이게 조금씩 던져주는 이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주민자치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약간 고민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 그 사람을 자주성과 자치를 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 모두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이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민과 주민들에게 주지 않는 거죠. 정보도 그렇고 또 이 권한도 그렇고 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믿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시민 권력이라고 있는 저 자체도 한번 좀 저도 시민 권력이 어떤 부분에 있잖아요. 저도 하나의 또 권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권력의 핵심에는 모두 알려주고 실제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도 제가 느낀 건데, 그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위원분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열어줬을 때 그분들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제도와 권력이 결국 열어주지 않는 거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부분 더 많이 그래도 계속 알려주려고 생각하고요. 시민과 미래 또 이번에 또 같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교육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분들의 판단을 믿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동대문구에서 온 김재원입니다. 저는 그 동대문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14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회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 고민하는 거는 이 구체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알아서 바꿔주면 좋은데 우리 그런 제도 같더라도 실효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 축소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작은 단위에서도. 근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만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쓸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이런 고민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저는 윤호창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 있습니다. 비슷한 거로 그냥 같이 이제 조금씩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그렇게 좀 안정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때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고 굉장히 허약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얻은 게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너무 약하구나 싶어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 같이 이제 세미나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직접 민주주의 공부를 하고 지난해 상반기 때 이제 일단 인터넷 뉴스를 한번 개발해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가지고 작년에 2차례 이제 전문가들 직접 민주주의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하고 모셔가지고 2차례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담론을 좀 일으키고 했는데 이게 구체성이 없다 보니 잘 글도 안 나오고 기사도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 이제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 직접 민주주의는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주민자치 활동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뭐 어쨌든 선생님도 안 선생님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들을 하셨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결국 마을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생활 현장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국가라는 건 지금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직접 민주주의 뉴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어색하죠? 저는 이제 그 시민과 미래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뉴스를 또 만들자고 또 우리 간부들이 이사님들이 제안을 해서